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다소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라하고 놈자를 붙이는 게 유행인데,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신경 쓰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좋은 나라가 많은데 우리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 나라를 대충 깔봅니다.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미얀마, 베트남 다 굉장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나라도 큽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아주 얕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도 그 반일 감정의 영향이겠지만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본을 애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국가 지도층에 속하는 분들도 한때 일본이 버블 경제 시대를 한 20년 겪었는데, 버블을 겪으면서 일본은 완전히 망했다, 일본 경제는 망했다 라고 막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싫어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나무, 동물까지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구를 싫어하더라도 좋은 점을 알아야 하고 좋아하더라도 싫은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단력에서 결정적 흠결 하나가 도덕적 판단과 객관성을 서로 혼동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모든 것을 나쁘게 보고, 좋은 사람은 나쁜 것까지도 좋게 보고 하는 이런 감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사실이 뒤에 따라오다가 보니까 이 현실을 왜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면은 지금처럼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일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 있다는 게 이게 재앙이냐 축복이냐에 대해서 아마 논란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재앙이냐 축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저는 축복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웃 나라에 좋은 나라, 튼튼한 나라, 앞선 나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대전의 노력을, 실력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일본이 그런 자극을 우리한테 준 것이고,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인종적으로는 거의 70%가 같습니다. 말하자면 몽골 인종이죠. 일본의 주력 인구가 고대 한반도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서 정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DNA 조사를 하면은 명쾌하게 나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DNA 조사를 하면은 어느 지방은 한국의 어느 지방과 비슷하다, 이런 것까지 아주 세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어떤 나라냐, 이 일본의 실력을 수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이냐, 그 일본이 바로 옆에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새삼 생각하는 바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노벨상 수상자 국가별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368명으로 단연 1등입니다. 2등이 영국 사람 132명, 3등이 독일 107명, 4등이 프랑스 62명, 스웨덴이 30명, 그리고 스위스가 26명으로서 6등입니다. 스위스와 똑같이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미국 국가 아닌 나라로서는 선두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23명, 러시아 23명, 같이 7등입니다. 그 다음에 10등이 오스트리아 22명, 이렇게 쭉 랭킹되어 있고, 중국은 9명 배출하였습니다. 이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기초과학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기초과학이. 응용과학에서는 노벨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죠. GDP. 노미널, 명목상 GDP, 그 다음에 매력기준 GDP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 노미널, 명목상 GDP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18조 6천억 달러로서 1등입니다. 2등이 중국인데 11조 2천억 달러입니다. 3등이 일본인데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3등입니다. 일본이. 4등이 독일입니다.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5등이 영국입니다.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6등이 인도입니다. 2조 3천억 달러. 7등이 이태리 1조 8,500억 달러. 8등이 브라질 1조 8천억 달러. 9등이 캐나다 1조 5천억 달러. 10등이 한국입니다. 1조 4천억 달러. 일본이 3등인데 어느 정도 크냐, 어느 정도 이게 GDP 생산량이 높으냐 하는 걸 쉽게 비교하면 독일과 한국을 합친 GDP와 똑같습니다. 독일이 3조 5천억, 한국이 1조 4천억이니까 합치면 4조 9천억, 일본과 같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합쳐야 일본과 같다. 독일은 지금 유럽에서 최대의 경제에 관련한 통계를 보면 모든 점에서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은 독일이 주도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독일보다 일본이 한참 크다. GDP에서. 그 다음에 도시 규모를 보면은 도쿄, 요코하마 이런을 세계 제1의 도시권이라고 부릅니다. 메트로 개념입니다. 이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만 장수국, 남녀공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일본 사람.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제의 국제 경쟁력에서는 일본이 125개국 중에서 6등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말하겠죠. 청렴도는 174개국 중에서 15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일본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에서 나오는 사용료 수입,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죠, 주로. 일본이 특허에 의한 사용료 수입, 로열티죠. 연간 450억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2등입니다. 미국이 1,300억 달러. 그 다음 또 중요한 통계가 해외 순채권, 그러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채무와 채권을 상쇄해서 일본은 순채권 국가인데 얼마냐? 받을 빚이 얼마냐는 거죠. 3조 1천억 달러로서 세계에서 단연 1등입니다. 2등은 중국, 3등은 독일인데 일본의 반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는 어디냐? 그 부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채권이 많은 나라를 부자라고 본다면은 일본입니다. 외환수지 흑자, 흑자는 연간 수지 흑자입니다. 2018년 초 현재 일본이 1988억 달러입니다.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독일로서 2,826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에서 집계한 이 세계 최고 국가 랭킹이 있습니다. 종합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베스트 컨트리냐 하는 랭킹을 보면은 일본이 5등입니다. 스위스 1등, 캐나다 2등, 영국 3등, 독일 4등, 일본, 6등이 스웨덴, 7등 미국, 8등 호주, 9등 프랑스, 10등 노르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나라, 이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향력이 큰 나라, 1등은 미국, 2등이 러시아로 나옵니다. 군사강국이니까. 그 다음 3등이 중국, 4등이 영국, 5등이 독일, 6등 프랑스, 7등 일본, 8등 이탈리아,
9등 이스라엘, 10등이 UAE, 11등이 사우디, 12등이 캐나다, 13등 스페인, 14등 인도, 15등 한국으로 나옵니다. 16등 터키, 17등 스위스, 18등 호주, 19 그리스, 20등 스웨덴. 그 다음에 이 범죄 통계를 보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이 가장 적게 나는 나라, 안도라라든지 리히텐슈타인 인구가 몇만 되는 거 이걸 빼면은 좀 큰 나라 중에서를 랭킹으로 내면은 살인사건이 가장 적게 나는 나라로는 스위스 1등입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바레인,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사이프러스 순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중에서는 살인사건이 가장 적게 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본이 연간 살인사건이 한 수백 명 수준일 겁니다. 수백 명. 그래서 10만 명당 한 명이 안 될 겁니다. 연간. 우리나라도 살인사건이 적은데 우리나라보다도 살인사건 발생률은 아마 반 내지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랭킹을 낸 곳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만드는 부서에서 랭킹을 냈더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등은 도쿄, 2등 싱가포르, 3등은 오사카가 또 나옵니다. 4등 스톡홀름, 5등 암스테르담, 6등 시드니, 7등 취리, 스위스죠. 8등 토론토, 카나다입니다. 9등 멜보른, 호주죠. 10등 뉴욕, 이렇게 나옵니다. 뉴욕이 이제는 안전한 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라이프 스타일 잡지 모노클이라는 데서 선정한 도시의 삶의 질, 어느 도시에 사는 게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랭킹을 냈더니 여기서도 1등이 도쿄입니다. 1등 도쿄, 2등 비엔나, 3등 베를린과 뮌헨, 5등 멜보른, 6등 코펜하겐, 7등 시드니, 8등 취리, 9등 함부르크, 10등 마드리드, 11 스톡홀름, 12 교토, 13등 헬싱키, 14등 후쿠오카, 15등 홍콩, 16 리스본, 17등이 바르셀로나, 19등이 düsseldorf 독일이죠. 20등 암스테르담, 21등 싱가포르, 22등 오클랜드 뉴질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23등 브리스베인 호주, 24등 포틀랜드 미국입니다. 25등 오슬로. 여기서도 도쿄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뿐만 아니라 도쿄 1등, 12등 교토, 14등이 후쿠오카, 25개국 중에서 25개 도시 중에서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글로벌 파워, 도시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로 금융, 정치 이런 걸 다 포함한 이 영향력 면에서 이것은 일본의 모리 기념재단에서 랭킹을 했는데요. 1등이 런던으로 나옵니다. 런던. 주로 유럽의 금융 중심지다. 그리고 정치 중심지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등이 뉴욕입니다. 이 도시의 글로벌 파워, 국제적 영향력입니다. 3등이 도쿄로 나옵니다. 4등이 파리, 5등 싱가포르, 6등이 또 서울이네요. 서울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등이 암스테르담, 8등 베를린, 9등 홍콩, 10등 시드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입니다. GDP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랭킹이죠. 도시가 번영하려면 역시 산업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 생산력 세계 1위는 도쿄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인구가 한 4천만이나 되니까 또 이 공장들이 많습니다. 도쿄에는. 포춘 잡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51개가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시까지 합친 개념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쿄는 요코하마, 가와사키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쿄가 3,800만으로서 세계에서 1등입니다. 2등이 상하이 3,500만, 3등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3,170만. 4등이 뉴델리, 인도 2,650만. 5등이 서울입니다. 2,550만. 즉 주로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카라치, 인도 카라치 2,510만. 광초우 2,500만. 북경 2,490만. 센젠 2,330만. 멕시코 2,150만으로서 10등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즈라는 이 여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행 사이트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여행하는데 편하냐 랭킹을 냈더니 여기서도 도쿄였습니다. 도쿄가 친절, 밤문화, 쇼핑, 교통, 청결, 안전 부분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행을 하면 좋은 음식점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점을 이렇게 랭킹을 내는 유명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미슐린 가이드북. 미슐린 가이드북에서 등재되어 있는 그 별표를 단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미슐린 가이드에 별표를 붙여주는 음식점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이것은 압도적으로 도쿄입니다. 파리가 아닙니다. 도쿄에 미슐린 가이드 별표 붙은 식당이 304곳입니다. 그 다음에 교토는 135개, 파리는 134개, 오사카 4등인데 117개, 뉴욕이 99, 홍콩이 87, 런던이 87, 그 다음에 8등이 샌프란시스코 46, 9등이 시카고 35, 브루셀 10등이 31, 브루셀은 벨기에 수도죠. 그 다음에 11등이 바르셀로나입니다. 30개. 바르셀로나는 요새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에 있는 주도입니다. 12등이 베를린 26개. 그 다음에 13등이 마카오 24개. 그 다음에 14등 밀라노, 15등 안트워프, 15등이 네 나라인데 안트워프, 나라, 로마, 마드리드 이렇게 있군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 18개 미식,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식 도시 중에서 일본이 도쿄, 교토, 오사카, 나라 4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음식에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해 보면은 일본 음식이 값이 싸고 맛있다. 한국 음식에 비해서 훨씬 값이 싸다. 예, 근데 아주 맛있는 스시집에 들어가서 한 14개 정도를 먹으면은 일본에서는 2,000엔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의 맛을 내는 스시집을 한국에서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 그 2배 정도 나오죠. 5만 원 정도. 물론 일본은 교통요금은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택시는 한 4배 내지 5배입니다. 그러나 음식값은 싸고 맛이 있다. 이게 이 미슐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실력을 종합해 보면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과학, 기술력,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아직 빠져 있는 게 독서 인구 같은 건데, 이것도 아마 도쿄가 세계에서 1등, 일본이 세계에서 한 3, 4위 정도 됩니다.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일본이 거의 정상급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가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도 발전해 있고 과학기술력이 완비된,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본이 옆에 있습니다. 한국도 그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GDP의 전체 총량 규모에서는 약 3분의 1입니다.
그 일본이 인구가 1억 한 2,700만 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앞으로 이 국력에서 인구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또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는 한 20년 뒤에 오면은 한국에 거의 그대로 되풀이 되는데 버블 경제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버블 경제는 물가는 오르지 않는데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급도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 이래 되면은 정치인들이 양극화 선동을 하게 되죠. 이 양극화 선동이 먹힙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양극화 선동이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국민 교양이 탄탄해가지고 거기에 잘 속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을 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일본의 실력, 대충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